안녕하세요. 베이넥스에서 기술 맡고 있는 김대원입니다. 금일은 비정형 데이터에 대한 스토리지로 새로운 모델이 출시되어서 소개하는 웨비나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네, 먼저 퓨어 스토리지에 대해서 소개를 먼저 드리고 시작할게요. 일단은 올해 같은 경우에는 연간 수익이 21년 2조 정도의 성장률을 나타냈고요. 매년 30% 이상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당연히 성장하고 있는 만큼 고객도 매년 늘고 있고요. 외부 평가에 의하면 가트너 매직 쿼드런트에서도 8년, 이게 작년 기준이고요. 올해 작년 말에 발표한 기간까지 포함한 9년 동안 계속 리더 그룹에 남아 있고요. 고객 만족도를 얘기하는 NPS 스코어 같은 경우에는 85점, B2B 기업 상위 1%의 고객 만족도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는 2009년도에 처음 시작이 됐고요. 오늘 소개드릴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2016년에 개발이 됐습니다. 2016년 개발이 되고 한 5년 정도 경과되고 이제 이번 작년에 새로운 모델 플래시 블레이드 S가 출시됐고요. 네.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다이렉트 플래시랑 플래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서 타 스토리지, 그러니까 일반적인 스토리지에 비해서 높은 효율성과 안정성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효율성을 통해서 에너지 사용률도 절감할 수가 있습니다. 에너지 사용률이 절감하면은 그만큼 탄소 배출량도 줄어들고 비용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가 있게 되겠죠. 네. 퓨어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 한 대 사용했을 때 한 5년간의 탄소 절감 효과를 보실 수 있습니다. 한 대를 5년간 사용했을 경우에는 승용차 한 대를 지구 26바퀴를 돌 수 있는 이 정도의 에너지를 탄소를 절감할 수가 있고요. 기름으로는 동시에 2100대를 주유할 수 있고, 나무를 심을 경우에는 10년 전 나무 4000그루 이상을 심을 수 있는 탄소의 절감 효과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탄소 절감을 위한 노력을 할 것이고요. 이는 판매 제품에 대해서 2030년도까지 페타바이트당 60% 이상의 탄소 절감률을 가져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이걸 이제 보고서에서 명시하고 앞으로 지켜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고객 환경에도 탄소 배출량이 줄은 이런 제품들을 사용한다면은 비용도 절감하고 고객의 환경에 대한 평가도 긍정적으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매직 쿼드런트에 작년 2022년도 10월에 발표된 매직 쿼드런트 상에서 플래시 블레이드가 속한 분산 파일 시스템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대한 위치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탑 일반 선두주자 일찍 시작한 델이나 네뎃 이런 데 못지않게 앞선 기술과 실행력 이렇게 시장 장악력을 바탕으로 이제 리더 그룹에 계속 남아 있는 상태고요. 재래식 인프라, 그러니까 올 플래시 데이터 센터의 스토리지가 아닌 기존 레가시 방식의 구성인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워크로드, 그러니까 특정 업무가 추가될 때마다 스토리지가 추가가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업무에 한정돼서 컴퓨팅 노드와 스토리지가 구성된 사일로화가 되고요. 업무가 늘어나면 그런 사일로가 계속 늘어나게 됩니다. 그럼 이제 서로 다른 구성과 성능과 요구된 사양을 가진 사일로가 점점 증가하게 되고요. 그러면 이제 그 사일로 간의 데이터 공유나 재활용도 어려워지게 됩니다. 관리 요소도 많아지게 되고요. 분산되니까. 예. 그리고 만약에 스토리지와 컴퓨팅 리소스가 하나로 같이 사일로화 되어 있을 경우, 만약 스토리지만 필요할 경우에도 불필요한 컴퓨팅 노드의 증설을 피하고요. 컴퓨팅 노드를 증설하려고도 불필요하게 같이 스토리지도 증설하게 된다. 이러면 효율적으로 자원을 쓸 수가 없겠죠.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환경을 좀 더 그림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나타내는 도표입니다. 보시면은 각종 워크로드, 스트리밍 분석, 클러스터, 백업 복구, 데이터 웨어하우스 개별의 스토리지로 구성된 사일로화된 인프라를 이렇게 나눠 놓을 경우 상호 간의 데이터를 옮긴다든가 복제한다든가 데이터를 끌어다 쓴다든가 이럴 때 매우 불편함이 있겠죠. 그 다음에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업무에. 네.
플래시 블레이드는 앞에 말씀드린 사일로화된 워크로드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단일 플랫폼 안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예, 플래시 블레이드로 단일 플랫폼을 구성할 경우 제공되는 장점입니다. 단순한 전체적인 구성과 관리를 단순화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단일 플랫폼상에서 필요한 스토리지 리소스를 자유롭게 유연하게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어플리케이션들에 요구되는 성능을 고성능이든 뭐 적합한 성능을 다 하나의 플랫폼에서 제공이 가능하고요. 당연히 여러 어플리케이션이 요구하는 뭐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통합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플랫폼은 에버그린 아키텍처를 통해서 항상 최신 기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한 최신 기술을 항상 적용하여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도 그 매직 쿼던트 할 때 말씀드렸는데요. 뭐 네뎁이나 EMC 이런 IBM 이런 때 나온 아키텍처들은 1990년대에서 2000년대 이 초반대에 나온 기술들입니다. 그 당시 아키텍처, 하드디스크 기반의 아키텍처가 현재까지는 유지가 되고 있고요. 크게 뭐 변경은 미디어들은 변경이 되겠죠. 뭐 NVMe나 이런 빠른 미디어를 변경하더라도 기반 아키텍처는 그 갑작스럽게 바꾸고 개발하기가 쉽진 않거든요.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요.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2009년에 회사가 출발을 했고요. 근데 이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2016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일반 타 벤더들에 비해서 한 10년 늦게 출발했는데요. 하지만은 늦게 출발한 만큼 최신 기술을 적용해서 제품을 출시했고요. 올 플래시에 대해서 최적화된 엔진을 올려서 플래시 블레이드가 2016년에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미저형 데이터는 보시면 지금 파란색 그래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매년 10% 이상의 증가를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 앞으로도 뭐 내후년에도 계속 증가할 거 10% 이상씩 증가할 거고요. 거기에 대비하기 위해서 작년에 플래시 블레이드의 새로운 라인업인 플래시 블레이드 S가 출시됐습니다. 기존의 모바일폰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저희가 이제 전화나 메시지만 사용을 했었죠. 좀 오래된 얘기긴 하죠. 그러다가 이제 스마트폰이 나오면서 뭐 내비게이션, 사진도 찍고 음악도 듣고 그리고 이제 지금은 업무도 핸드폰으로 모바일폰으로 수용해서 다 처리할 수 있는 만큼 하나로 통합이 돼 있죠. 네.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UFF, 유니파이드 패스트 파일 앤 오브젝트, 파일과 오브젝트에 대해서 빠른 서비스를 제공하는 통합 플랫폼을 제공하는 걸 목표로 합니다. 스케일 아웃 나스는 물론이고 일반적인 다스 스토리지, 그다음에 백 어플라이언스, 그다음에 패스트 오브젝트 이런 여러 가지 프로토콜을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들을 하나의 플랫폼 안에 수용할 수가 있습니다. 퓨어의 제품 설계 명품입니다. 소프트웨어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은 전용 하드웨어를 만들어야 합니다. 앨런 케이의 말인데요. 미국의 유명한 컴퓨터 학자로 지금 이게 처음 많이 퍼진 게 초기 애플 아이폰 출시할 때 스티븐 잡스가 이제 인용한 구문입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차량은 한번 구매했지만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많은 기능들을 추가해 가고 있고요. 퓨어 스토리지 제품들도 똑같이 하드웨어들 자체 제작하고 여기에 적합한 소프트웨어들 계속 업데이트하고 개발해서 최신 기술들을 항상 쓸 수 있게 이렇게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블레이드의 핵심 기술입니다. 플래시 블레이드 시스템, 셰시죠. 지금 플래시 블레이드 S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기존의 셰시들이 있고요. 현재 제품, 상위 제품 플래시 블레이드의 후속 제품 블레이드 S, 그리고 블록 스토리지에도 플래시 어레이 X가 있고 플래시 어레이 XL이라는 제품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플래시 블레이드 S보다 좀 먼저 나왔긴 한데요. 지금 플래시 블레이드와 플래시 어레이는 플래시 어레이 XL과 플래시 블레이드 S는 동일한 셰시를 사용하고 있고요. 이제 내부적으로 들어가는 이제 컨트롤러나 이제 구조가 좀 다르지. 그래서 플래시 어레이에서 먼저 출시된 동일한 셰시를 사용해서 내구성이나 이런 건 검증이 된 셰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셰시 한번 출시되면 10년 이상, 아까 말씀드렸지만 플래시 어레이 같은 경우에도 계속
업데이트를 통해 하드웨어 셰시를 놔두고 뭐 컨트롤 변경해서 성능 개선이라든가 기능 개선을 하고 있고요. 플래시 블레이드도 그런 구조로 긴 수명을 제공하는 셰시로 하나를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셰시에 꼽히는 블레이드가 이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블레이드는 OS가 이제 자체 OS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퓨어 스토리지에서 개발한 퓨리티라는 OS가 올라가고요. 그다음에 그 퓨리티는 저장 장치로 다이렉트 플래시, 이제 기존의 플래시 블레이드는 온보드 방식의 올 플래시 저장 장치가 블레이드 일체형으로 되어 있었고요. 블레이드 S 같은 경우에 이제 블레이드 내에서도 컴퓨팅과 스토리지가 분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일체형이었던 거를 컴퓨팅 노드, 블레이드를 증설해서 성능 개선을 할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지금 스토리지 불필요한 스토리지보다는 컴퓨팅 빠른 성능을 요구될 때 블레이드만 또 추가를 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용량만 추가할 경우에는 동일한 성능에서 용량만 다이렉트 플래시만 추가해서 용량을 증가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네트워크 모듈이겠죠. 블레이드 간의 클러스터 구성이 되고요. 클러스터 간의 로드 밸런싱이나 외부 호스트, 프론트엔드 인터페이스를 제공을 하게 됩니다. 플래시 블레이드는 플랫폼 레이어, 하드웨어였다는 쉽게 빠르고 확장할 수 있는 블레이드 형태고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코어 서비스, 퓨리티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성능을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어떤 데이터가 들어오든 가변 블럭을 이용한 분산 파일 시스템, 모든 워크코드를 모든 블레이드에 골고루 분산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을 통해서 성능에 최적화된 역할을 하고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웹 프론트엔드 서비스로 멀티 프로토콜, 그다음에 데이터 보호라는 스냅샷, 그다음에 블레이드 간의 데이터 복제 리플리케이션 등을 제공하고요. 코타 할당 이런 것들 기능, 일반적인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에서 요구되는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엔터프라이즈 스토리지 기능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릴게요. 기본적으로 파일 프로토콜 제공되고요. 고성능 NAS 용도, 그 다음에 SMB 프로토콜, 그 다음에 오브젝트 프로토콜, S3 호환이 되는 오브젝트 프로토콜, 이렇게 프로토콜들이 제공되는데 모두 네이티브 프로토콜입니다. 네이티브 프로토콜이라는 거는 일반적으로 NFS인데 NFS를 에뮬레이션해서 오브젝트 프로토콜 지원하지만은 NFS 파일 시스템을 내부적으로 에뮬레이션해서 제공한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요. 다이렉트로 그냥 서비스 자체가 그냥 순수하게 프로토콜 지원을 하기 때문에 에뮬레이션 된 프로토콜보다 상당히 고성능의 프로토콜 성능을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REST API를 통해서 모든 기능들을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런 REST API를 통해서 이제 자동화라든가 코드화 이런 것들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오브젝트 프로토콜 같은 경우에는 REST API를 통한 데이터 접근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토리지 내부의 기능적으로는 기본적으로 스냅샷 기능이 제공이 되고요. 스냅샷은 스케줄을 짜서 주기적으로 복제를 하고 스냅샷을 생성을 하고 보관 주기 정책을 만들어서 리프레시에서 항상 최신 스냅샷을 몇 카피 유지하고 이런 것들이 가능하고요. 그다음에 외부, 기본적으로 블레이드는 블레이드 간에 다른 장소나 아니면 다른 데이터 센터에 블레이드를 두고 블레이드 간의 복제 기능을 제공합니다. 파일, 오브젝트 전부 다 복제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S3 클라우드 프로토콜 통해서 외부에 있는 클라우드에도 복제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롤 베이스 액세스 컨트롤, 그다음에 세이프 모드를 통해서 보안 기능을 제공하는데요. 세이프 모드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말씀드린 스냅샷을 생성을 하게 되면 정책에 의해서 주기적으로, 그다음에 얼마 보존 기간을 갖고 이렇게 스냅샷을 리프레시하면서 계속 최신 본을 유지하게 되죠. 세이프 모드를 적용하게 되면은 스냅샷을 삭제하게 되면 일단 플래시 블레이드는 기본적으로 휴지통 역할을 하는 곳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완전 삭제를 하게 되면은 기본적으로 휴지통에 들어가면 하루 정도 있다가 자동으로 완전 삭제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세이프 모드를 적용하게 되면은 세이프 모드의 정책을 별도로 설정을 해 놓으면은 이 스냅샷을 삭제하더라도 휴지통에서 완전 삭제가 세이프 모드 정책에 어긋나게
그러니까 데이터를 줄인다든가, 그러니까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삭제해서 찾을 수 없게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이 불가능하게 합니다. 고객조차도 고객사의 스냅샷을 맘대로 삭제할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런 보안 기능들을 제공하고요. 새로운 고객 경험이라는 부분은 에버그린이라는 아키텍처가 있습니다. 아키텍처이자 서비스 방법인데요. 에버그린이라는 건 항상 최신 기술을 적용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항상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건 퓨리티를 통해서 항상 최신 기술을 업데이트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플래시 블레드 퓨어 스토리지 제품을 사용할 경우에는 스토리지 재구입이 필요가 없습니다. 네. 기존 모듈화된 모듈들을 바꿔서 성능이나 용량을 개선할 수가 있고요. 뭐 이런 용량 증설이나 개선이나 그다음에 퓨리티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이런 것들 모두 무중단으로 진행이 됩니다. 플래시 블레이드 기술의 이제 연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처음에 2016년 출시될 때는 NFS와 S3 프로토콜만 지원을 했었고요. 계속 매년 보시면 알겠지만 매년 2017년, 2018년, 19, 20, 21 매년 1년에 한 번씩은 새로운 기술들이 다 적용이 되고 있고요. 예. 보면은 지금 가장 최근으로 2021년에 네이티브 SMB가 고성 네이티브 SMB가 지원이 되는 걸로 나와 있는데요. 이게 2018년 정도에도 SMB 지원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처음 나왔을 때는 이제 일반적인 파일 공유 스토리지보다는 비전형 데이터 이제 딥러닝, 머신러닝 이런 처리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스토리지라서요. 처음에는 SMB 쪽은 이제 대부분 리눅스 계열에서 그런 작업을 하지 윈도우즈 쪽에서는 그런 작업을 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초기에는 SMB를 이제 2018년 정도에 에뮬레이션에서 제공되는 프로토콜을 지원을 했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윈도우도 많이 쓰게 되니까 2021년도부터 네이티브 SMB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블레이드가 사용되는 다양한 영역에 대한 구성입니다. EDA, 전자설계, 그다음에 데브옵스, 헬스케어, 데이터 리커버리 이런 여러 가지 분야에 쓰이고 있고 일반적인 VDI나 이런 데 사용자 파일 공유 용도로는 거의 쓰이진 않죠. 왜냐하면 가격적인 면에서 좀 메리트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분산 파일 시스템, 분산 처리를 이용해서 고성능으로 이제 제일 많이 나간 데가 AI 쪽, 딥러닝, 머신러닝 이쪽으로 제일 많이 나가고 있고요. 금액적으로는 EDA 쪽이 제일 많이 금액적으로 많이 나갔습니다. 플래시 블레이드가 시장에 진출한 게. 그리고 이제 헬스케어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이미지잖아요. 그래서 기존에는 가성비가 많이 올 플래시라서 이제 가성비가 많이 떨어졌는데 이번에 이제 새로운 제품을 출시하면서 이제 가격 대비 이제 용량 대비 가격을 매일 많이 저렴해졌군요. 그래서 이제 헬스케어 쪽도 이제 조금씩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웨비나의 주제죠. 플래시 블레이드 S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블레이드 S는 스피드, 심플리시티, 스케일러비티, 서스테너빌리티 이 네 가지 S를 축약한 거라고 보시면 되고요. 고성능, 단순화, 그다음에 확장성, 그다음에 지속성 이런 것들을 성격을 나타내는 S를 모델명에 추가를 하였습니다. 보시면 2배의 성능, 2배의 집적도, 2배의 전력 효율을 가져왔다 그러는데 이건 이제 퍼스트 세대, 전 세대 모델 대비 2배의 성능, 2배의 집적도, 2배의 전력 효율을 가져왔고요. 이런 개선을 가져올 수 있는 거는 일단 집적도가 높아진 거는 이제 QLC, 일반적으로 뭐 SLC가 가장 안정성이 높고 고성능이고, 그다음에 가격은 제일 비싸지만 그리고 MLC, TLC, QLC 이렇게 점점점 성능이 떨어지고 용량 크지만 성능 떨어지고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플래시 블레이드 퓨어 스토리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래시에 최적화된 OS로 관리를 해서 기존의 MLC, TLC 못지않은 성능과 못지않냐 이상이죠. 이상의 성능과 수명을 가져오는 QLC 사용해서 이런 구현을 하셨습니다.
기존 장비, 기존 플래시 블레이드 퍼스트 제너레이션 대비 한 이제 성능과 용량에 대한 효율성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기존에는 플래시 블레이드 단일 모델이었고요. 거기에 이제 뭐 블레이드에 이제 단일 블레이드에 용량만 다른 블레이드 뭐 17T짜리, 45T 이렇게 블레이드로 구분해서 용량이 증설이 가능했는데 블레이드 S는 성능 위주의 S500 모델, 그 다음에 용량 효율을 높인 S200 모델, 이 두 가지 모델들이 있고요. 여기에 꼽히는 이제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에 따라서 성능 모델, 효율 있는 모델 내에서도 용량을 높게 가자고 낮게 가고 이런 그 용량을, 그러니까 성능 모델 내에서도 성능 위주 모델, 용량 위주 모델, 그 다음에 용량 효율적인 S200 안에서도 내부적으로 성능을 위주로 한 모델, 그 다음에 용량의 위주로 한 모델, 이렇게 나눠집니다. 보시면 기존 모델 대비 2배 이상의 성능을 개선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S200보다 S500은 또 2배 이상의 성능을 개선을 했습니다. 기존 퍼스트 제너레이션은 그냥 일반 플래시 블레이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S는 이제 새로 나온 모델입니다. 플래시 블레이드 S가 나왔던 플래시 블레이드가 단종되지는 않고요. 블럭 스토리지인 플래시 어레이 같은 경우에도 플래시 어레이 X가 있고 상위 모델인 플래시 어레이 XL이 있죠. 이렇게 새로운 라인업을 추가한 거고요. 플래시 블레이드 마찬가지로 새로운 라인업이 추가된 것이고 뭐 기존 모델이 단종되거나 이런 건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뭐 퓨리티 업데이트나 지원은 계속 유지될 거고요. 뭐 EOS나 이런 거 당연히 발표되지 않았죠. 그래서 한번 비교를 해보면은 기존 모델은 단일 셰시에서 포유를 콤팩트를 갖고 있고요. 플래시 블레이드는 원유가 높아져서 5U의 셰시를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 셰시 내에 기존 블레이드는 최대 15블레이드, 15개의 블레이드 확장이 가능했고요. 플래시 블레이드 S는 10개의 블레이드. 근데 이제 블레이드도 타입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용량 효율적인 S200, 성능 효율적인 S500, 이 두 가지로 꼽을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블레이드는 뭐 기존 블레이드 마찬가지입니다. 뭐 기존에 17테라, 45테라 말씀드렸지만은 그러니까 분산 처리잖아요. 분산 처리하면 이제 골고루 배분이 돼야 되는데, 그래서 뭐 용량이 다른 모델들 섞는다든가, 지금 뭐 S200, S500 이런 블레이드 섞는가 이런 건 안 되고요. 마이그레이션은 가능하지만은 실제로 구성을 해서 운영 중일 때는 S200, S200, S500 한 가지 모델로만 이렇게 구성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부적으로 낸드 플래시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블레이드 TLC 17테라, 52테라 모델이 있고요. 그다음에 플래시 블레이드 S 같은 경우에는 일체형이 아니라 블레이드당 최대 4개까지 꼽을 수 있는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이 QLC 모듈이 있고요. 24테라, 48테라로 제공이 됩니다. 그리고 프론트엔드 포트, 서비스를 하기 위한 포트겠죠. 그래서 기존 모델은 40C 8포트를 통해서 제공이 되고 있었고요. 그다음에 새로 출시된 플레이드 S 같은 경우는 100G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100G 8포트. 실질적으로 하드웨어상으로는 16개 포트가 있습니다. 현재는 8개 포트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100G 8개 포트로 40G 8개에 비해서 성능이 2배 이상 대역폭을 제공할 수 있는 구성이 됩니다. 그리고 전력량도 보시면은 지금 용량 대비로 계산하면 2배는 안 되는 걸로 보이는데요. 수치상으로는 용량 대비로 계산하면 2배 이상의 전력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배 이상의 성능, 용량, 효율 개선을 했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간 내용인데요. 앞에 설명드린 내용이랑 반복이 되고요. 일단 뭐 앞에서 설명 안 드린 용량 같은 경우에는 셰시당 기존에는 최대 1펩타바이트, 2배 이상 용량이니까 2펩타바이트까지 블레이드 S는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기존 성능 같은 경우에도 기존 모델은 셰시당 15개 블레이드당 15GB/s였는데 블레이드 S 같은 경우에는 30GB/s 이상, 2배 이상 늘었고요. 미디어는 기존의 TLC에서 QLC. 하지만은 QLC지만은 OS에서 최적화된 관리. 나중에 뒤쪽에서 설명을 드릴게요. 어떤 요소로 의해서 QLC가 TLC보다 더 안정적이고 빠른 성능을 나타낼 수 있는지 이런 거 뒤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트워킹 같은 경우에는 50G, 100G가 기본적으로 가능하고요. 50G 같은 경우는 이제 블레이드 간의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블레이드 하나에서 50G 2개, 그래서 100G로 블레이드 간 통신이 가능하고요. 내부 통신이. 그다음에 CC에서 외부 프론트엔드는 100G 네트워크가 제공이 되고요.
그리고 에버그린 서비스가 제공이 되고 증설 단위는 기존에는 블레이드 단위 증설이었다면 블레이드 S부터는 블레이드 증설 또는 분리된 용량에 대한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 증설 이렇게 구분된 증설이 가능합니다. 블레이드 S의 하드웨어적인 모습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은 블레이드에 개별적으로 하나의 블레이드에 개별적으로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이 24테라든 48테라든 이런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 4개까지 꼽힐 수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징이라면은 일단은 프론트엔드 쪽 서비스 포트가 100기가지만은 40G, 25G, 10G 다 지원이 되고요. 그리고 미드 플레인 같은 경우는 이제 400G 레디 현재는 이네이블은 안 돼 있고 그러니까 하드웨어 자체가 400G를 지원할 수 있는 추후에 이제 하드웨어적인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나 하드웨어 모듈들 교체해서 400G까지 수용할 수 있는 이런 구성의 셰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개별 블레이드 모듈에 대한 화면이고요. 데이터 플레인이 100GB로 쓰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두 개 아래 위 지금 조그맣게 보이는데 왼쪽 맨 끝을 보시면은 작게 두 개 검게 튀어나온 게 있죠. 이제 50G 두 개로 해서 100G로 내부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고요. 이건 이제 100G가 가능한 인터페이스인데 현재 50G만 50G로 두 개로 100GBps겠죠. 100GBps로 내부 통신을 하게 되고요. 추후 이제 뭐 업데이트를 걸 통해서 실제 200G까지 가능한 형태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개별 CPU, 저장소 메모리 이런 것들이 꼽혀 있고요. 블레이드 모델의 차이는 이제 CPU와 메모리에 따라서 용량 효율적인 S200, 그다음에 성능 효율적인 S500 모델 이렇게 나뉘게 되고요. 거기에 블레이드 꼽히는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은 24테라, 48테라 이 두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부분인데요. S200은 용량 효율적인 모델, S500은 성능에 최적화된 모델인데요. 그 안에서도 D가 붙은 모델이 있고 P가 붙은 모델입니다. 그 D 같은 경우 이제 용량 효율적인 모델 S200 내에서도 그 용량 위주 모델, 그다음에 P가 붙은 성능 위주의 모델 이렇게 두 가지로 S500도 마찬가지 이렇게 나눠지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어플리케이션에 대해서 필요한 구성을 좀 더 자유롭게 기존 일체형보다는 분리된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로 인해서 자유롭게 업그레이드나 구성이 가능합니다. 구성 시 제공되는 모델과 용량과 성능에 대한 거고요. 최대 용량은 2펩타바이트까지 물리 용량을 지원을 하는 거고요. 그 최소 168테라바이트로부터 최대 2펩타바이트까지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모듈을 24테라나 48테라 어느 걸로 구성하느냐에 따라서 용량을 자유롭게 좀 더 용이하게 조정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일반적으로 QLC라 그러면 이제 저성능, 효율이 용량 집적도는 높지만은 용량은 높지만은 성능이나 안정성이 떨어진다고 하는데요. QLC를 사용하면서도 충분히 이전 뭐 TLC나 이런 MLC 이런 거에 비해서 월등한 성능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 기술이 되는 다이렉트 플래시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은 SLC 같은 경우는 가장 높은 안정성과 이제 그만큼 금액이 너무 비싸지게 되겠죠. 내구성과 성능은 높지만은 너무 비싸지게 되고, 그다음에 QLC 같은 경우에는 낮은 성능과 낮은 성능과 안정성이겠죠. 용량은 크지만 낮은 성능과 안정성 때문에 사용하기가 좀 일반적으로 뭐 개인 사용자가 뭐 노트북에 플래시를 꼽는다 그러면 이제 QLC 제품보다 TLC 선호하고 TLC보다 MLC 선호하고 이런 SLC 가장 선호하는 이런 일반적인 트렌드입니다. 하지만은 퓨어 스토리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처음 시작부터 NVMe에 최적화된 설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인 SSD 스토리지 같은 경우에는 플래시 위에 내부에 보시면은 개별 컨트롤러가 있습니다. 외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러가 아니고 그 플래시 모듈
내부에서, 예, 드라이브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컨트롤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수명이나 이런 관리를 특정 컨트롤을 거쳐가기 때문에, 자체로 처리하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 데이터가 몰리거나, 그다음에 수명을 골고루 쓰지 못해갖고 수명이 불규칙한다거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근본적인 문제는 기존의 인터페이스가 스카시 베이스 인터페이스이기 때문에, 예, 보시면은 가운데 큐를 보시면은 큐라든가 큐뎁스 같은 경우에는 MVM, 여기서 이제 성능 차이가 나게 되죠. MVM이나 사스 스카시 같은 경우에는 많은 차이가 보이죠. 이게 이제 실제적으로 성능 차이가 나타나게 되는 중간 경로의 병목 현상이 발생하게 되는 요소이고요. 퓨어 스토리지에서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을 만든 경우에는요, 기존에 지금 자체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들 랜드 칩은 받아오지만은 그걸 이용해서 퓨어 스토리지 자체적으로 모듈을 제작하고 있고요. 예, 그 모듈들을 컨트롤하는 거는 아까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들을 보셨지만은 그 여러 개를 통합으로 엔진에서 퓨리티한 OS, 다이렉트 플래시 소프트웨어이겠죠. 예,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개별 랜드 하나하나를 다 관리하고 컨트롤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그 개별 기존 SSD에 하나의 개별로 분리되어 있는 컨트롤러를 소프트웨어석으로 하나의 엔진에서 전체적으로 개별 미디어들 플래시 칩 단위까지 다 계산해서 수명을 관리한다든가 성능 고르게 사용해서 이제 성능 충분히 뽑아낼 수가 있고, 그러니까 가비지 컬렉션 이런 걸 발생할 경우에도 충분히 다 커버를 가능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구성이기 때문에 QLC지만은 기존 일반적인 MLC나 TLC에 비해서 높은 성능을 가져올 수 있고, 집적도를 높여서 용량도 훨씬 용이하게 쓸 수가 있고요. 이런 구성을 기반으로 설계가 됐습니다. 예, 앞에 말씀드린 다이렉트 플래시 기술의 이제 확장인데요. 보시면은 일관된 고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수명관이 오버프로징의 감소. 왜냐하면은 숨겨진 영역 같은 건 이렇게 자체적으로 컨트롤과 관리를 하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내구성 이런 것들을 보장할 수가 없잖아요. 소프트웨어적으로 전체를 관리를 하기 때문에, 예, 모든 플래시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수명도 길어지고, 예, 숨겨진 영역도 줄일 수가 있고요. QLC 사용했지만은 일관된 성능을 나타내고 있고요. 높은 신뢰성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모듈들이 일단 QLC 사용한 건 이제 DF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이 플래시 블레이드 전용 모듈이고요. 플래시 블록 스토리지 플래시 어레이에도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이 들어갑니다. 원래 먼저 사용됐던 건 이제 플래시 어레이라는 블록 스토리지겠죠. 하지만 이제 이번에 플래시 블레이드 S가 나오면서 플래시 블레이드에도 개별적인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에 대한 기술이 적용이 됐고요. 다이렉트 플래시 모듈 같은, 여기 보시면, 지금 실제 사진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꼽힌 건 칩밖에 없어요. 그래서 랜드 칩이 꼽혀 있고요. 방열판이 있고요. 실제 컨트롤은 퓨리티란 소프트웨어, 전용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칩 단위까지 개별로 다 관리가 되고,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고르게 해서 분산돼서 사용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100% NVMe, 기존 SSD가 플래시 모듈이라고 그러지만은 스카시 방식 인터페이스가 아닌 100% 엔드-투-엔드 NVMe를 사용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숨겨진 영역, 자체 컨트롤 사용해서 그 자체적으로 관리되는 숨겨진 영역이 없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공간 관리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모든 플래시를 골고루 다 배분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성능에 대한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플래시 블레이드 기존 모델 퍼스트 에디션은 3점대, 플래시 블레이드 3점대까지 나와 있고요. 이제 플래시 블레이드 S부터는 플래시 블레이드 퓨리티 4.0 버전이 적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플래시 블레이드 4.0은 QLC로 된 플래시 블레이드 S에서 대규모 확장이라든가 최대 효율성을 뽑아낼 수 있는 이런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플래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가변 블럭을 사용하게 됩니다. IO가 크든 작든 가변 블럭이기 때문에 일관된 성능을 나타낼 수가 있고요. 고정 블럭에 대한 단점을 이제 커버를 한 거죠. 타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시면은 오른쪽 하단을 보시면은 레가지 스카이라웃
파일을 올려보시면은 성능이 용량이 블럭 사이즈가 늘어나면 성능이 늘어나게 되면은 용량이 이렇게 고르게 일정하지 않고 점점점 줄어들게 되겠죠. 용량이. 그리고 빠른 성능을 가져올 수 있는 요소 중에 하나인데요. 키 밸류 기반의 고성능 파일 오브젝트 아키텍처입니다. 보시면은 재래식은 트리 구조입니다. 그래서 파일이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은 그 파일 찾기 위해서, 그러니까 뭐 머신을 딥러닝 할 때 방대한 데이터를 처리하려면은 데이터를 스캔하고 로딩하기 가져와야 되잖아요. 추출을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이 실제 뭐 GPU 로딩하는 시간 못지않게 더 길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파일이 늘어나면 방대해질수록. 프레시 블레이드는 키밸류 아키텍처라서 키밸류 아키텍처를 사용해서 뭐 파일이 몇 개가 되든 몇 조개가 되든 또 동일한 시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뒤에 말씀드렸잖아요. 별도의 래피드 파일이라는 툴을 제공을 합니다. 그러면 뭐 일반적인 트리 구조에서 파일 하나 가져오는데 뭐 1분 이상 몇십 분 걸릴 수도 있겠지만은 그런 거를 정말 엄청난 시간 단축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건데요.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어 서비스, 데이터 서비스 프로토콜, 그래서 다양한 워크로드를 다 수용이 가능하고요. 뭐 올레이전 암호화, 뭐 일반적으로 암호화하거나 뭐 중복적 압축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성능 저하가 일어나는데요. 프레시 어레이나 프레시 블레이드 같은 경우는 항상 성능에 영향이 없이 어레이전 암호화를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요즘 이슈가 많이 되는 뭐 랜섬이 한번 걸리면은 거의 복구하는 데 며칠이 걸리고 뭐 데이터를 포기하고 이런 케이스가 많은데 세이프무드를 통해서 랜섬에 대한 대응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에뮤니션은 프로토콜이 아니라 네이티브 파일 프로토콜, 네이티브 오브젝트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고성능을 구현하고 있고요. 복제 기능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레이드 간의 파일 복제, 그다음에 블레이드 간의 오브젝트 복제가 제공이 되고요. 그다음에 오브젝트 복제 같은 경우에는 클라우드 레이어 복제도 제공이 됩니다. 키밸류 아키텍처에 대해서 신속하게 방대한 데이터에서 파일을 스캔하고 추출할 수 있는 래피드 파일 툴킷이라는 걸 제공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고객사에 블레이드를 설치하고 이런 파일 툴킷을 설치해 드리면은 상당히 만족도가 높습니다. 보시면은 여기 일반 OS 명령과 표에서 보시면은 그 파란색은 기존의 트리 구조의 OS 명령으로 파일을 스캔하는 데 걸리는 시간이고요. 적색을 보시면은 거의 안 보이죠, 바닥에서. 래피드 파일 툴킷을 이용하면 뭐 카피라든가 파인드라든가 뭐 이런 파일 추출하거나 스캔하는 기능들을 엄청나게 과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도에 보시면요, 에일이라고 첫 레퍼런스, 엔비디아와 합작해서 만들어낸 첫 레퍼런스 아키텍처입니다. AI 레디 인프라스트럭처가 있었는데요. 블레이드가 출시되면서 AS도 출시가 됐고요. 기존의 엔비디아의 레퍼런스 아키텍처로 등록된 DGX와 블레이드 S와 이제 엔비디아 네트워킹을 조합해서 하나의 레퍼런스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블레이드 S 쓰면은 뭐 요즘에 환경적인 이슈가 많죠, 크죠. 뭐 탄소 절감과 그러니까 이상기후와 모두 관련된 거죠. 이상기후 원인은 뭐 탄소, 이런 가스들 줄여야 되기 때문에 ESG 같은 경우에도 보통 이제 강제적으로 한 건 아니겠죠. 이제 환경에 얼만큼 영향을 주는지 쓸 수가 있는지. 하지만은 효율적으로 탄소를 절감할 수 있다는 건 그만큼 전력을 쓴다는 거고,
그만큼 전력을 적게 쓰면 비용도, 에너지 소모량도 줄일 수가 있기 때문에 플래시 블레이드, 플래시 어레이를 올 플래시 스토리지, 퓨어 스토리지 제품을 사용함으로써 환경에 훨씬 긍정적인 평가를 받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타 제품 대비 75%의 배출 탄소 절감 효과가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에버그린 한 단일 플랫폼으로 구성을 해서 계속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로 무중단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계속 최신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술 수명도 당연히 길게 가져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인 스토리지에 비해서 2배 이상의 수명을 고객들이 실제로 이렇게 사용하고 보시면 97%의 고객들이 기존에 6년 전 스토리지 구입한 고객이 97% 이상이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에버그린 서비스 한번 구입을 하시면은 하드웨어적인 업그레이드든 소프트웨어적인 업그레이드든 증설이든 계속 온라인 중에 계속 사용하실 수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그런 업그레이드 통해서 별도의 추가 비용 없이 항상 최신 기술과 최신 성능을 유지하여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건 서비스 모델인데요. 아까 에버그린 앞에서 말씀드린 에버그린 아키텍처고요. 그다음에 에버그린 서비스 자체도 에버그린 포에버 같은 경우에는 카펙스, 그러니까 처음 구매해서 소유하는 비용이겠죠. 그래서 거기에 그걸 기반으로 한 에버그린 포에버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종량제겠죠. 오펙스로 관리가 되는 에버그린 1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절충안이겠죠. 어느 정도 기반 하드웨어를 구매하고 그 이상의 필요한 용량들은 구독으로 사용하는 에버그린 플렉스, 이 세 가지 서비스 모델을 제가 제공하고 있습니다. 퓨어 스토리지 아래 링크를 들어가 보시면은 6년간 퓨어 스토리를 사용했을 경우에 총 소요 비용을 분석할 수 있는 이런 사이트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원하는 용량이라든가 데이터 증가량, 그다음에 이제 데이터 절감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6년 동안 얼마만큼의 비용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지 이런 걸 실질적으로 저희 퓨어 스토리지 사이트에 아래 링크로 접속하셔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플래시 블레이드를 사용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분야, 여러 가지 워크들, 다양한 워크로드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단순히 관리도 단순하면서도 구성도 단순하고 효율적으로 전력도 적게 사용하고 상면도 적게 사용하고 이런 여러 가지 효과들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공된 서비스는 서비스 레벨에 따라서 다르겠지만은 고급 서비스, 마이그레이션이나 이런 것도 있겠고 컨설팅도 있고 그냥 기본적인 설치 서비스, 비즈니스 이런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이상으로 PPT를 마치고 Q&A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에서부터 보시면은 지속 가능 저탄소 기반 기술. 네.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제 QLC로 하게 되면 이제 집적도가 많이 높아지겠죠. 이제 제작된 방법 일단은 방법에 별도 없습니다. 이제 어떤 기술을 적용했느냐에 따라서 지속가능 저탄소 기반 기술이라는 거는 어떤 기술 사용에 따라서 이게 저탄소 효과를 가져올 수 있냐 이런 문제가 될 것 같고요. 이미 암호화 완료된 상태입니다. 따라서 암호화 적용 시 암호화에 대해서 김용환 님이 질문해 주신 건데요. 암호화 적용 시 성능의 이슈는 없습니다.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리플리케이션이나 스냅샷이든 어떻게 하든 성능에 영향은 없거든요. 그런 OS와 구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DR로 백업 소지를 원본으로 대체할 경우
이거는 프로세서 상의 문제일 것 같고요. 네. 이거는 뭐 스토리지에서는 어차피 어떤 스토리지는 리플리케이션 하면 리플리케이션 싱크를 하고 특정 시점에 끊으면 그까지 이제 끊은 시점까지가 복제가 된 거고요. 이제 그 와중에 이제 뭐 정합성은 체크를 해봐야 되는 거고요. 이거는 네, 하드웨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네, 프로세스에 센처럼 센처럼 구성하고 이종한 데이터를 수집할 경우 서로 다른 처리 속도에 대비하여 스토리지 기능이 병목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제품 특징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일단은 처리 속도가 다양하다면은 빠른 속도든 느린 속도든 다 수용이 가능해야 될 거고요. 느린 속도야 물론 수용이 가능하겠죠. 얼마만큼 빠른 속도를 다 수용할 수가 있냐는 문제인데, 퓨어 스토리지 제품 같은 경우는 올 플래시 모델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 플래시 NVMe 기반으로 개발이 됐기 때문에 뭐 기존 스카시로 인한 뭐 성능의 저하나 병목 현상이 훨씬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정해진 스펙 내에서만 성능이 계속 추가가 된다 그러면 얼마든지 수용이 가능합니다. ES 레디로 인한 제품 가격의 상승 우려는 없나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ESG가 이제 환경, 그다음에 사회, 그다음에 거버넌스, 뭐 소셜 이런 쪽으로 분야가 있는데요. 가격 상승보다는 보시면 알겠지만 퓨어 스토리지 제품 자체는 동일한 그러니까 QLC 기술을 자체 엔진 이용해서 사용함으로써 이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용량 대비 훨씬 전력 소모량도 줄일 수 있고, 예,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 기술 자체는 동일하고요. 예, 그걸로 동일한 기술을 사용하되 대상이 바뀌는 거고요. 거기에 이제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가 돼서 특정 기능들이 추가가 되고 그런 걸로 인해서 가격 상승이 되진 않습니다. 예, 뭐 원자재나 이런 것들에 대해 가격 상승한다면 반영이 될 수도 있겠죠. 환율이나. 하지만은 ESG 레디로 인한 기술을 얼만큼 개발을 하냐는 건데요. 뭐 기술 개발에 대한 투자는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거고요. 항상. 그게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ALES는 근데 이건 뭐 적합한 인프라, ALES는 퓨어 스토리지 블레이드와 엔비디아 DGX가 결합된 AI에 적합한 인프라인지 궁금합니다. 네, 레퍼런스 아키텍처를 등록한다는 것 자체가 엔비디아와 퓨어 스토리지의 아키텍처 자체가 검증이 됐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네,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냅샷 백업 방식에 대한 용량 증가와 비용에 대한 효율적인 관리와 복구를 실행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요? 백업 시간의 차이에 따른 백업 자료의 차이 동일성에 의한 유지하는 방법은 무엇인가요? 백업 관련된 문제인데요. 일단 백업 방식에 대한 용량 증가, 일단은 퓨어 스토리지, 뭐 블록 스토리지든 플래시 어레이든, 네, 그 백업 데이터가 변경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용량이 발생을 할 거고요. 스냅샷이니까요. 변경량이 없다면 백업 용량은 증가하지 않을 거고요. 고객의 데이터가 변경량이 많다면 백업 용량을 당연히 증가하고, 당연히 용량이 증가하면 공간을 더 확보해야 될 거고요. 필요한 만큼. 네, 그럼 비용 증가가 발생을 하겠죠. 그리고 복구 시간을 최소 줄이한 방안.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정합성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복구 시간을 최소한 줄이기 위한 거는 일단 복제에 대한 리플레이션 복제에 대한 이런 것들은 스토리지에서 제공이 되는 거고요. 복구는 리버스 카피, 그러니까 그 DR 상황에서는 복제된 걸로 즉시 뭐 특정 시점에 딱 끊는다 그러면은 즉시 서비스가 가능한 레디 상태가 되는 스토리지에서, 하지만 프로세스 상에서 그 스토리를 어떻게 연결하고, 왜냐면 액티브로 복제를 하진 않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액티브 스탠바이가 되기 때문에 스탠바이를 액티브로 하는 건 뭐 바로 스토리지 단을 변경을 하면 되지만은 그 액티브를 하기 위해서 인프라적으로 많이 요구된 거 있지. OS에 뭐 마운트를 한다든가 내부 데이터 검증을 한다든가 프로세스가 있겠죠. 이런 프로세스 얼마나 단시간에 최적화되게 만드냐에 따라서 시간 차이를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질문이 아주 많은데요. 뭐 지금 질문 못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따로 리스트업을 해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지금 5분을 뽑아야 되는데요. 질문이 너무 많이 와서 일단은 제가 질문 리뷰를 한 것을 보고요. 5분을 뽑아서 뭐 별도의 상품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